예, 보시면 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개팅의 상황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너무 이쁘고 좋고 마음에 들고 코드가 맞고 그런 감정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표현하기가 불편해서 그 불편한 감정을 그 이야기가 전혀 아닌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사고로 해야 되는, 지적으로 보이는 자기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대화의 화두로 삼으면서 자신의 불편한 그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어 기제 중에 퇴행을 살펴보겠는데요. 퇴행은 뒤로 물러선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행 보시면 갈등과 좌절이 있는 위협적인 현재의 현실보다는 불안이 덜하고 책임감이 작았던 어린 시기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로 돌아가서 행동을 하는 것이 발달적으로 봤을 때 미성숙한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는 기제를 우리는 퇴행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 지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에서 그 발달 단계 살펴보셨잖아요. 구강기부터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됐었나요? 구강기,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성적 에너지가 잠시 잠복하는 잠복기, 그리고 다시 성기로 옮아가는 성기기. 이렇게 프로이트는 성격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별해서 성격이 발달해 나간다고 봤는데요. 학문기에 해당되는 아동이 예를 들어 배변 훈련을 원활하게 거쳐서 소변이나 대변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발달 단계인 구강기로 퇴행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방어 기제 중에 퇴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서 첫째 아이죠. 첫째 아이가 본인의 동생을 갖게 될 때 이런 그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첫째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동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첫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랑을 너무나 혼자서 독차지하고 받았던 그 애정이 갑자기 본인에게서 동생으로 옮겨갈므로 인해서 너무나 슬프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기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구강기에 했던 행동들을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젖병을 갑자기 찾아가지고 빤다라든지 엄마한테 우유를 달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 방어 기제 중에서 퇴행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성기기에 있는 아이가 이미 모든 발달 단계의 마지막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배변 훈련이 이미 끝난 상태인 학문기로 넘어간다면 이것 또한 퇴행일 수 있겠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첫째의 경우에 많이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문기의 행동 중에서도 배변을 쉬야를 싸놓고 아니면 그 똥이나 오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싸서 갑자기 똥오줌 다 가리는 아이가 막 첨벙첨벙하고 놀면서 있다면 이 친구 또한 퇴행을 했구나. 사랑받고 싶어서 애정받고 싶어서 불안을 그런 식으로 풀구나 여기시면 퇴행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5세 정도면 이미 젖병 뗐죠. 그죠? 그런데 5세 아이가 동생이 생겼다라는 가정입니다. 동생이 생겨가지고 동생이 먹는 우유병을 갑자기 뺏어서 빠는 행동들을 보인다면 이것 또한 퇴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방어 기제 중에 승화입니다. 네, 승화라는 것은요, 원초적인 것과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던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억압된 충동이나 욕구를 일반적인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현시켜서 만족시키는 기제를 승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싸움 잘하는 폭력 집단, 폭력 조직에 있던 사람이 계속 자신의 공격적인 욕구나 충동이나 남을 때리고 싶거나 이러한 충동들을 사회가 용납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그 공격적이고 남을 패고 싶고 이러한 충동과 욕구를 합리적인 방식인 권투 선수가 되어서 세계 챔피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승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칼로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에 있는 공격성이나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행태로 수술을 택했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기제 승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분석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불안과 방어기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